3부 6장 두 번째 이야기. 용서는 상대에게 파란불 켜주는 것이 아니다. 21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타인이 준 상처로 인한 배신감, 무력감을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용서다. 하지만 용서는 유리잔을 닦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모든 사람이 용서가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용서해야 할 일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용서는 단지 하나의 추상적 관념에 불과하다.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용서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상처를 입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갑옷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누가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배신, 상처를 주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내 안에 가득한 분노와 증오, 미움을 걷어내고 무엇에도 자유로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실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통들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과관계가 얽히고 설켜 드러난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것을 인식하면 용서의 문은 느리지만 분명히 열릴 수 있다. 만들어진 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내 상처의 원인이 모두 타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일깨우며 우리를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진다. 용서 명상을 통해 용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누군가에 대한 강한 분개와 비난, 분노의 느낌을 찾아보라. 만약 그다지 강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만성적으로 느끼는 불만을 관찰한다.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만약 내가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에서 떠난다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만약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무엇을 느끼게 될까? 누군가 나를 향한 비판이나 잘못된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 다음, 내가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시 말해, 무엇이 나를 분노의 감정에 매여 있도록 하는지 관찰한다. 그곳엔 아마도 혼란, 상처, 외로움, 두려움, 선택받지 못한 슬픔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감정에 머물지 않기 위해 더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이 점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아직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야 용서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덮어두거나 외면한다면
분노는 더 깊어진다. 만약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성폭행을 당한 그 느낌을 접촉하지 않고는 용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 여기서의 용서는 수용, 즉 받아들임이다. 보통 용서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의미로 쓰인다. 용서라는 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그것을 용납하거나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그건 정말 내 잘못이라고, 내 문제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그저 용납하거나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게 단지 파란불을 켜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의 나쁜 행위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를 내 안에서 놓아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똑같은 상처가 다시 저질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결심하겠다는 의지다. 나의 주도적인 행동이 담겨야만 진짜 용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서란 단지 용납이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용서는 절대 강요할 수 없다. 섣부른 용서는 자기 기만, 회피, 자기 부정일 뿐이다. 만약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신이나 분노의 감정에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다. 억지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용서는 우리의 심오한 의도가 필요한 것이다. 용서는 천천히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이 있다. 용서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용서로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 전체가 곧 용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단 한 번의 용서로 완성되지 않고 조금씩 혹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22페이지. 용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비탄, 분노, 슬픔, 두려움 등 한 단계씩 나아간다. 이 가운데 용서하려는 마음을 내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용서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꽉 막힌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용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일까? 용서를 생각하기 전에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화를 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우리 몸의 생화학적 작용은 화를 내면 에너지가 강해지는데 이 때문에 분노에 더 쉽게 빠진다. 물론 이 에너지는 매우 잘못된 힘이다. 이런 본능적인 에너지에 반해 우리 내부에는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갈망과 끌림이 있다. 샬럿 조코 백은 이런 글을 남겼다.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용서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가슴을 밝히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감정과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하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록 한다. 스스로 삶의 욕구를 일으켜 신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 자리에 용서가 있다. 223페이지.
세 번째 이야기. 용서는 천천히 피어나는 기다림의 꽃. 전 세계의 대학과 센터에는 70여 개의 용서 연구소가 있다. 용서라는 화두가 얼마나 뜨거운 주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용서의 연금술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타인과 적으로부터 분리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관한 과정이다. 억울한 사정으로 감옥에 갇힌 2명의 죄수가 있다. 한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물었다. 너를 잡아들인 사람을 용서했니? 그 죄수가 대답했다. 아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자 처음 질문을 던진 죄수가 말했다.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될 거야.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말이야. 세상에는 폭력과 지속적인 비난, 행동이 악순환한다. 위반과 비난, 그에 대한 방어, 그리고 다시 위반이 이어진다. 계속 돌고 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멈춰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시애틀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용서는 갑자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용서는 단 한 번으로 갑자기 모든 상황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먼저 용서한 다음에 타인이나 혹은 그 일 자체에 대한 용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용서는 나는 괜찮다는 자기 상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긴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 언젠가 용서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한 여인이 화가 난 얼굴로 물었다.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엊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용서의 영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는 말했다. 남편을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요. 그 대신 상처 입고 화가 난 당신 내면을 살펴보세요.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으로 상처 입은 내면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슬퍼하고 안심시키는 자기 연민이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천천히 알려줄 것입니다. 관계로 인한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상대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 용서에 대한 압박감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서 충분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반대쪽 강 기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한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감정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 아버지는 대기업 중역으로 매우 고압적인 성격이었다. 남자는 어머니를 닮아 미술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예민한 감성을 지녔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아버지는 그깟 그림을 그려서 밥벌이나 하겠니?
계집애처럼 책상에서 쪼물락거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란 말이다 등 거친 말로 터뜨리곤 했다. 아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의 험한 말은 계속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직 손자들을 통해서만 접촉했다. 어쩌다 둘만 있을 때면 서먹서먹한 분위기에 결국 화를 내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좋아하던 테니스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다. 아버지는 외로움을 느끼며 힘들어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여동생의 말에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아버지 스스로 그런 삶을 만들어 오셨을 뿐이야. 아플 때 함께 해줄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하신 거잖아. 그러자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면 안 돼? 지금 몸이 안 좋으시잖아.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동생의 말에 남자는 화를 냈다. 그가 가진 분노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당신이 나에게 준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명상 수련회에서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부당함에 관한 이야기는 한쪽에 잠시 밀어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겠어요? 그러자 그의 꾹 담은 입술이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느낀 것은 슬픔이었다. 그는 다정한 아버지, 격려하는 아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를 원했다. 그 욕구를 채우지 못했기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 분노를 그대로 느껴보라고 했다. 피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년을 떠올렸다. 소년의 연약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슬픔을 느낄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다. 자기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거친 분노가 부드러운 자기 연민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를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이제 아버지는 예전처럼 만들어진 타인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버지 또한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할아버지 때문에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아버지도 자신처럼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또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앞날을 헤쳐오느라 아버지는 너무나 바빴으며 자신이 그랬듯 자녀들도 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랐다는 걸 알았다. 서로의 이면, 상처를 보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졌고 자연스레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팽팽했던 관계가 느슨해졌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또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간 뒤 남자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하루는 아버지의 침대 밑에서 신문을 읽어주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만두게 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얘야,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아버지는 울고 있었다. 아들은 몹시 당황했다. 아버지는 목맨 소리로 띄엄띄엄 말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를 거다. 아버지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었기에 가능했다. 아버지를 향해 꼭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아버지는 비로소 안전한 마음으로 아들의 가슴에 들어서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로를 향한 비난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우리를 연결하는 선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상대를 내 마음으로 불러들이고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행동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229페이지에서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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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28회차에는 3부 6장 마지막 번째 이야기 익사와 구출의 선택이 낭독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